안녕하세요. 부동산법 한정민입니다.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그냥 완전 춥죠. 이제 완전 겨울이네요. 그리고 벌써 12월입니다. 우리 이제 12월. 벌써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하여튼 한 해 마무리들 잘 하시고요. 그리고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요새 뭐 오미크론인가 하여튼 변이들이 끝이 없네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기초 입문과정 6주차 수업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정비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문서 148페이지 일단 정비법의 용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세 번째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갖고 정비법이라고 하죠. 정비법. 그래서 이 정비법, 이 정비법도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봤던 도시개발법도 6개, 정비법도 6개, 각각 6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자, 우리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정비사업의 절차법. 그러면 정비사업이라는 것도 우리 앞에서 들어봤네요.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사업의 하나가 되죠. 우리 도시군계획사업 하면 세 가지,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서 시설사업의 절차만 국토법에서 대표적으로 직접 규정하고요. 개발사업은 개발법,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절차를 따로 규정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다 국토법의 부속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정비해주는 사업, 정비라는 말이 고쳐준다 그랬죠. 우리 자동차 정비하듯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고쳐주는 거냐?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 낙후된 구도시적, 열악한 주거지역을 고쳐갖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소위 도시를 재생시켜준다 그러죠. 도시를 다시 살려주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정비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의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이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 자체가 중요한 개념이 되죠. 올해도 32회 시험에서도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거 그냥 내용, 그냥 용어 갖고 한 문제 쉽게 물어봤죠. 그래서 정비사업, 자, 정확하게 우리 이제 고쳐주는 재개발, 재건축인데 정확하게 의의를 보면 정비사업이란 정비구역에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죠. 우리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을 도시개발구역, 정비사업 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은 정비구역이라고 하고요. 자,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서를 정비한다고 그래요. 이 정비법이라고 또 정비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정비기반시설, 자, 얘는 기반시설인데 앞에 정비자가 붙었다. 그 말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얘기합니다. 정비사업, 뭐 재개발 등을 하면서 새로 설치해 주는 거,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것들 얘기하죠.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이런 것들 큰 거, 공항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재개발하면서 공항을 짓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이런 정비기반설이 열악하니까 정비, 새로 설치해 주는 거죠.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거 새로 설치해 주고, 노후불량 건물, 오래되고 후진 건물이죠. 노후불량 건물을 개량 건설. 그럼 건물 오래된 거 철거해갖고 다시 짓는 거죠. 그래서 기반설도 새로 설치하고 건물도 다시 짓고 이 두 개를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럼 정비사업은 종류가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이 세 개 사업을 정비사업이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이 몇 개가 있을까요? 사업이 한 개죠. 단지나 시가지의 조성, 택지를 개발한다. 이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 방식이 수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방식이 두 개가 있는 거고,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자체가 하나예요. 그런데 정비사업은 사업 자체가 몇 개냐? 세 개. 그리고 이 사업별로 시행 방법, 시행자 이런 것들이 나눠지니까 그래서 개발법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게 정비법이 돼요. 그래서 이 정비법은 욕심 부려갖고 공부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 정비법은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요. 아주 복잡하고 아주 까탈스러운 법이에요. 그래서 정비법은 욕심 부려갖고 다 하겠다, 다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특히 정비법이. 그래서 정비법은 6개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들 공부해갖고 한 3개 정도만 맞추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32회 시험에서도 공법에서 국토법이나 개발법은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이 정비법은 어렵게 나왔어요. 정비법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죠. 그럼 일단 정비사업의 개념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거 그냥 그대로 올해 한 문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우리가 많이 들어봤으니까 요 생소한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일단 이름부터 확실하게 아셔야 되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점. 그럼 도시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동네, 이거 소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달동네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는 달동네 개선 사업 이랬어요. 달동네 개선 사업. 근데 달동네 이게 별로 안 좋으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고상하게 또 바꿔놨는데 뭔가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달동네니까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극히 열악, 강조가 딱 붙는 거죠. 가장 안 좋다. 도로도 그냥 좁고 꾸불꾸불하고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 상하수도 막 녹물 나오고 상수도 녹물 나오고 그러죠. 특히 도시가스 이런 게 안 들어가요. 달동네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 겨울철 되면은 그 연탄 배달하는 이미지 이렇게 딱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맨 리어커에다 연탄 그냥 한 100장, 200장 싣고 이렇게 낑낑 날랐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런 연탄 배달하는 이미지 이런 거 딱 떠올리시면 돼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무허가 판자주 이런 것들 따닥따닥 과도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 그 달동네를 다시 개발시켜준다. 자, 이게 이제 원칙적인 개념인데요. 하나 더 있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다세대 주택을 소위 우리 빌라라고 그래요. 그럼 단독이나 빌라, 뭐 3층 빌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 보전하면서 정비, 최소한으로만 정비한다. 그럼 우리 단독주택 밀집죠. 이런 단독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는 곳이 대부분 재개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에서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반대해갖고 사업이 무산이 돼요. 우리 옛날에 그 재개발한다 그러면은 그냥 새 아파트 받는 줄 알고 그냥 개념 없이 도장 찍어주고 밥솥 하나 받고 막 그랬죠. 그리고 실제 재개발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부담금 내야 돼요. 몇 억씩 되는 부담금 이거 못 내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서울의 재개발 대표적으로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뉴타운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재개발할 동네를 한 3개, 4개 묶어갖고 크게 하는 거. 그게 뉴타운이에요. 은평 뉴타운 이런 거 해보니까 원주민 재정착 비율이 10%가 안 돼. 10%. 그럼 그 후진 동네 다시 개발해갖고 좋은 동네로 바꿔놨는데 원주민 재정착 비율이 10%가 안 된다. 다 쫓겨나간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죽 써갖고 개 준다. 그게 외부인들이 다 분양받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제 반대요. 반대. 그래서 사업이 무산.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그냥 슬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 반대로 사업이 무산이 됐을 때 그냥 기반시설을 조금 확충해 주면서 최소한으로만 보존해서 정비한다. 최소한으로만 정비하는 거.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그래서 2번은 사업이 무산됐을 때 대안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안적으로 대신해서 기반시설만 조금 깔아주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달동네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 과도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 달동네 개발. 그리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 시설만 좀 확충하면서 최소한으로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 우리 재개발 사업 많이 들어봤죠? 자,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 자, 요거를 소위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불렀던 거죠. 주택 재개발. 우리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한 지역. 대부분 이제 용도지역으로 따지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그래요. 저층주택, 단독이나 빌라. 이런 게 밀집한 그냥 후진 동네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고 그래요. 왜요? 단독주택가에도 도시가스는 다 들어가죠. 그런데 주차장 이런 게 안 좋아요. 주차장.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 후진 건물이 후진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후진 동네 다시 개발한다. 이게 주택 재개발. 근데 하나 더 있죠.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 그래서 상가나 공장을 대상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이거 소위 얘기하면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우리 서울특별시의 시장 재개발한 대표적인 사례가 노량진 수산시장, 구청사 그 철거해갖고 삐까뻔쩍하게 신청사 줘갖고 상인들 분양받고 이런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한 대표적인 사례는
저 구로공단이 있었죠. 구로공단.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노후화된 공장들, 그런 공장들 밀집한 지역이었는데 싹 다시 개발해갖고 좀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했어요. 눈 돌아가죠. 그래서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그리고 주택 재개발 다 묶어갖고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요. 아파트 단지. 그 우리 아파트 단지니까 정비 기반설은 양호해요. 정비 기반설 양호. 주차장까지 다 완비가 돼 있다. 그래서 기반설은 양호 좋은데 노후불량 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 그럼 얘는 아파트만 오래돼 갖고 아파트만 철거해갖고 다시 짓는다. 그래서 아파트만 다시 짓니까 이름이 재건축. 아파트만 다시 짓는 거고요. 재개발은 아예 후진 동네를 다시 개발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완전 달라요. 다른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다른 거. 그럼 재개발 사업이 훨씬 더 큰 사업이죠. 재개발은 아예 후진 동네를 싹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기반설부터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기반설부터 새로 싹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노후불량 주택들, 단독주택 이런 거 다 철거해갖고 새로 아파트 싹 지어갖고 분양받고 이런 재개발 사업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파트만 철거해서 다시 짓는 거예요. 아파트만 철거해갖고 다시 짓고 분양받는 게 재건축.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이 훨씬 더 개념이 더 큰 거고요. 한 동네를 재개발한다. 그 세입자하고 또 부딪히고 막 이러죠. 원주민, 세입자. 이해관계도 훨씬 더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 더 어려운 사업, 더 큰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 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다른 거다 구분하고요. 그러면 특히 우리 주거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준다. 자, 이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세 개 사업을 구분해 놨겠죠. 자, 노후불량 건물의 밀집은 다 똑같아요. 앞부분. 정비 기반설의 열악 정도에 따라서 이 세 개 사업은 나눠져요.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 재개발 사업은 그냥 열악.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양호. 이게 특징이에요. 재건축은 양호하다. 그래서 기반설의 열악 정도에 따라서 세 개 사업을 구분하고요. 우리 기반설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거를 새로 설치해 주니까 정비 사업도 다 공익 사업이라고 그래요. 공익 사업. 그런데 재건축은 정비 기반설이 좋대요. 양호하니까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한다는 게 공익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재건축 사업은 공익 사업이 아닌 거예요. 공익 사업이 아니다. 그럼 우리 공익 사업에서 인정해 주는 특권, 대표적으로 수용권이라고 그러죠. 공익 사업을 할 때만 강제 취득할 수 있는 수용권이라는 걸 인정을 해줘요. 그럼 재건축은 공익 사업이 아니니까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특징, 수용권이 없다. 그래서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수용권이 없어요. 대신 나중에 배우겠지만 매도 청구권이라는 것을 따로 인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만 동의한 사람이 조합원이 돼요.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돼요. 우리 공법 통틀어 갖고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 재건축만. 그 반대한 사람은 나가라는 거예요. 동의한 사람만 데리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건축의 특징들 다 여기서 나옵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의 온상이에요. 투기 1번지. 우리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강남 입지도 좋고 학군도 좋고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인데 그 강남에 아파트가 오래된 거예요. 흉물스러운 아파트, 막 녹물 나오고 다 쓰러져 가는 이런 흉물스러운 아파트. 그 아파트 철거해갖고 새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았다. 아니 강남이라는 입지도 좋고 아파트도 새 거고 메리트가 최고죠. 그래서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한 10몇억 주고 삽니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몇 억 내갖고 새로 아파트 분양받았다. 요즘 뭐 40억, 50억 막 찍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돈 놓고 돈 먹기, 이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 온상. 그래서 이 재건축은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보다 규제가 훨씬 더 세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 대표적으로 이 재건축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돼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서 10%에서 50%까지 의무적으로 다시 부담금으로 내야 돼요. 뺏기는 거예요, 돈. 그리고 이 재건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지 양도 자체가 안 됩니다. 재건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원칙적으로 조합원지 양도할 수 없다. 등등등 해갖고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되게 세요. 이유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건축의 특징. 이런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권 없다. 또 투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규제가 세다. 이런 재건축의 특징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정비기반설이 양호하다. 여기서 나오는 특징이 돼요. 그래서 기반설의 열악 정도에 따라서 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구분하고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자, 이 세 개 사업을 정비 사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48페이지. 자, 우리 입문서 148페이지의 정비법의 용어. 자, 이 정비법도 용어에서 꼬박꼬박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돼요. 올해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거 써놓고 뭐에 관한 설명이냐? 그냥 쉽게 한 문제 맞히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 정비사업의 종류만 써놨는데 정비사업이란 뭐 하는 사업이라고요?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설을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건설, 기반설 새로 깔아주고 건물도 다시 짓고 이 두 개를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게 한 사업이다. 도시 기능을 회복. 그래서 종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달동네라고 그랬죠. 근데 요새는 달동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좀 고상하게 문타운이라고 그래요. 문타운. 그래서 달동네로서 정비기반설이 극히 동원하면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 과도 동원하면 과도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거기서 딱 끊고요. 첫 번째 달동네 개발. 두 번째 단독 다세대가 밀집. 단독이나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또는 보전하면서 정비개량하는 사업. 그래서 기반설만 좀 확충해주면서 보전하면서 최소한으로만 정비. 대안적으로 사업이 무산됐을 때 대안적으로 한다. 밑으로 갑니다. 재개발. 자,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설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거기서 딱 끊고요. 거기까지가 주택 재개발. 그래서 상업 동그라미, 공업 동그라미, 상업 공업 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묶어갖고 다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설은 양호의 동그라미 별표. 양호한데 기반설은 좋아요. 그런데 노후불량 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 그것도 단독주택 밀집 그러면 안 돼요. 공동주택,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 그래서 그 아파트만 오래된 거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 그래서 이제 사업 3개 개념 잡을 수 있겠죠. 자, 밑으로 갑니다. 정비구역. 이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한 구역. 그래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요. 그 밑에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도 별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우리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인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설,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거 새로 설치해 주니까 이 측면에서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죠. 토지. 그다음에 건물도 철거하고 다시 지니까 건물도 대상. 그래서 정비사업은 토지하고 건물을 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이 사람들 묶어갖고 우리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이 돼요. 조합원. 그래서 조합원 자격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 개념 갖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뭐만 놓고 하는 사업? 토지,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개발한다라고 그랬죠. 토지만 대상. 그래서 이해관계인도 토지 소유자, 조합원도 토지 소유자만 된다. 근데 정비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다 놓고 하니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합쳐갖고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고요.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이 두 개 사업은 같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든 재개발 사업이든 기반설 열악하니까 새로 설치해줘야죠. 토지를 대상. 그래서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 되고요. 또 노후불량 건물들 철거하고 다시 지니까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자도 돼요. 건물 소유자. 또는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갖고 있는 자까지 지상권자. 그럼 지상권이 나오는데요. 저 민법에서 지상권이라는 권리 들어봤어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건이라고 그러죠. 건물이나 수목 소유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 그거를 지상권. 그래서 이 지상권은 존속 기간이 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지상권자까지 다 토지 등 소유자 개념에 포함을 하고요. 자, 그런데 구분해갖고 임차권자, 임대차 이런 거는 해당사항 없어요. 임차권자, 전세권자 이런 거는 해당사항 없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그럼 토지만 소유하고 있든 건물만 소유하고 있든 토지나 건물을 다 갖고 있든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권자까지. 자, 요자들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재건축은 건물, 아파트만 다 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건축, 건물만 다 짓는 거니까 당연히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건물만 꼴랑 소유하는 게 아니고 건물과 그 부속 토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만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또 달라요. 자,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거 건물 또는 이러면 또 틀립니다. 또는이 아니에요. 건물과 부속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을 때만 이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건물만 소유한 자, 토지만 소유한 자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재건축에서는 건물과 부속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누굴까요? 이 아파트 소유자 얘기하죠. 아파트 소유자. 자, 우리 아파트 소유하고 있다. 그럼 아파트 몇 동 몇 호 건물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그 몇 동 몇 호 일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지분이 있는 거죠. 지분. 그 지분이 부속 토지의 소유권이 돼요. 그래서 아파트 소유자 같이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을 때만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다. 그래서 재건축만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럼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다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되는 거냐?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된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누가 되는지. 그럼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되겠어요?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조합원. 재개발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도 다 조합원이 돼요. 동의했든 반대했든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다 재개발 조합원. 그러니까 재건축만 독특한 거죠.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볼까요? 토지 등 소유자. 자,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일 때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동그라미 또는 건물 동그라미 소유자.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끝에 지상권자 동그라미 지상권자까지 됩니다. 근데 재건축에서는 건물 및 동그라미 부속 토지의 소유자,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다음 옆으로 갑니다. 정비 기반 시설. 자, 얘는 별표. 자, 정비 기반 시설은 정비 사업하면서 새로 설치해 주는 기반 시설.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그 밑에 열이나 가스 등의 공급 시설, 뭐 등등등.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거죠.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공동구 우리 국토법에서 배웠는데요. 공동구란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큰 시설물, 터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비구역 등의 면적이 200만 초과할 때, 이때는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하면서 공동구도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정비기반시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이 24회, 28회 두 번이나 그냥 단독 기출이죠. 이 정비기반시설하고 구분할 게 그 밑에 5번. 공동이용시설이라고 그래요. 공동이용시설. 얘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또는 뭐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들을 공동이용시설. 얘는 기반시설 인프라는 아니죠. 우리 놀이터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거를 인프라 기반시설이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주민이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등을 할 때 이것도 다 설치를 해줘요. 어린이집 같은 거 설치해 주게 되죠. 그런데 기반시설하고 구분해서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이냐 공동이용시설이냐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으니까 그 위에 정비 기반시설 그거를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열이나 가스 등의 공급시설 일단 6개 정도 그 정도 보고요. 자, 다음에 우리 입문서에서 좀 많이 빠졌는데요. 자, 그리고 그 두 개만 용어 더 정리해보죠. 이 정비법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 기초지자체장을 얘기하죠.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제 줄여가지고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정비법에서 시장, 군수 등 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요, 시군구청장 이렇게 다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꼭 시장, 군수 등 줄여갖고 시장, 군수 등 하면은 구청장 다 포함하는 개념.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그러죠, LH.
토지주택공사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서울의 SH 같은 거 있죠. 지자체가 만드는 지방공사. 어제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얘들을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토지주택공사 등. 그래서 줄여갖고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고요. 이 토지주택공사 등 하면은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이 두 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요 사람들을 묶어갖고 우리 정비법에서는 공공이라고 합니다. 공공시행자. 공공이 재개발한다. 공공이 재건축한다. 공공하면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합쳐갖고 공공이라고 부르게 되죠. 공공. 그래서 거기에 또 용어에 없으니까 하나 말씀드렸고요. 정비법이 이런 정비사업의 절차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정비법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 뒤로 가볼까요? 2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18페이지. 자, 입문서 218페이지 가보시면은 파트 4에 갖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비사업의 절차라고 그래요. 일단 우리 정비사업 하기 위해서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일 때는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 자, 이 기본자가 붙으면 이 계획 앞에 기본자가 붙었다. 다 방향지시죠. 관할구역에 정비사업을 앞으로 10년까지 뭐부터 할지 순서를 매겨준다 그래요. 순서를 매겨놓고 그 순서대로 사업을 해나가자.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저는 기본계획에서 1번 1순위로 딱 정해놨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동 몇 번지 일대에서 재개발을 하든 무슨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하든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계획을 정비계획. 그래서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의 구체화라고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구체적인 거니까 입안한다 그래요. 정비계획을 입안해갖고 결정. 이 정비계획 입안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사업하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정비사업하기 위한 전제 조건 1단계라고 그래요. 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놓고 이제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 또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자, 3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기본계획부터 하나씩 볼까요? 이 기본계획이 첫 번째니까 우리 시험에서 완전 잘 물어봐요. 그래서 올해 안 물어봤는데 작년, 재작년, 그작년 뭐 계속 정비기본계획에서 일반적으로 한 문제씩. 그래서 관할구역의 정비사업의 방향을 지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시장. 여자들이 관할구역에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의무적.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 여기서 시장은 인구가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얘기하고요.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은 또 원칙적으로는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시장은 수립하는 건데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은 수립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시들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이거 다 뭐예요? 큰 도시를 얘기합니다. 큰 도시.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큰 도시의 시장이 의무적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가 당연히 어디겠어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저 강북 지역에 재개발할 동네들 후진 동네 이거 많죠. 그 다음에 강남 지역에 재건축할 아파트 단지 후진 아파트 단지 많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런 정비사업 할 곳이 한 몇 개 될 것 같아요. 한 300여 개소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도 줄어갖고 300개소죠.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막 500개소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는데 뭐 사업 다 하고 또 끝나고 또 해제되고 그래가지고 많이 줄어가고 300개. 우리 서울특별시는 자치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자치구만 25개라고 그랬죠. 그럼 구별로 재개발할 동네나 재건축할 동네가 한 10개만 있어도 250개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별로 10개만 있겠어요. 많은 데는 막 20곳 가까이 되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서만 정비사업 할 곳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한 방에 하고 싶다고 다 못해요. 한 방에 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개발하든 재건축하든 이거 다 주택이나 아파트 철거해갖고 공사 들어와야죠. 공사. 그럼 공사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들 다 전세살로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다. 전세대랑 감당 안 됩니다.
또 어떻게 또 다 끝났어요. 사업이 다 끝나면 그러면 이제 새로 분양 아파트들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역전세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고 싶다고 한 방에 못 하니까 뭐부터 할 거냐? 순서를 매겨줘야 돼요. 순서. 그래서 현황 조사, 정비 기반시설이나 주택의 노도 이런 것들 조사해 갖고 제일 후진 동네 얘부터 1번으로 재개발하자. 1번. 1순위 딱 잡아야죠. 그 다음에 2번으로 재건축하자. 뭐 3번, 4번 뭐 등등등 해갖고 이런 관할구역의 정비사업을 앞으로 10년까지 뭐부터 할 거냐. 순서를 매겨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의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에서만 수립하는 거죠. 큰 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요. 그래서 절대 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게 군수라고 그래요. 군수. X. 그래서 우리 국토법이나 개발법에서 보면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 이것도 공법 한 달 넘게 하다 보니까 특광시장 군수 좀 익숙해졌죠. 입에 또 붙었어요. 특광시장 군수. 그런데 정비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이러면 틀려요. 군수는 또 수립권자가 안 됩니다. 특광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이 수립하고요.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니다. 왜요? 저 시골 같은데 군 지역에 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럴 곳이 거의 없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안 한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특광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 그리고 한 번 수립하면 끝 아니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갑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이게 또 잘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 동네도 재개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서울특별시 정비기본계획 보니까 우리 동네는 1번, 2번, 3번 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 말은 10년까지는 정비사업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하려면 기본계획에 들어와야 그 정해준 순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안 들어왔는데 한 5년 만에 급속도로 노화되는 동네가 있을 수가 있죠. 급속도로 노화되는 동네가 있다. 이거는 또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한 번 수립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5년마다 다시 앞에서 수립했던 계획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런 거 급속도로 노화된 동네가 있다. 그럼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18페이지에 자,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 그 1번. 자, 정비 기본 계획은 방향 제시라고 그랬죠.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에서 앞으로 10년까지 뭐부터 할지 순서를 매겨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 밑에 수립 2번의 수립 의무입니다. 자, 특별시장 할 때 특, 광역시장 할 때 광,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 이 사람들은 안 끼는 데가 없다 그랬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역시 정비법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그냥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면 돼요. 또는 시장, 동그라미 시장. 그래서 앞글자 떠면 특광시장은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딱 끊고요. 근데 다만 인구 50만 미만의 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구 50만 미만의 시, 일반 시라고 그러죠. 일반 시는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이제 하면 수립 안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수립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대도시. 그래서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게 군수, X. 군수는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서 이제 1번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요 재개발, 이 동네 재개발하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 누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정비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결정,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죠. 그럼 정비계획 입안 누가 할 거냐? 자, 입안권자 그리고 지정권자, 결정권자. 여기서 먼저 정리해 보면요. 자, 정비계획 입안은 제일 밑에 기초지자체장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지자체장. 제일 밑에 기초가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기초지자체장 누가 있어요? 기초지자체장이다 하면은 구청장. 근데 광역시에서는 군수도 있죠.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런 군수도 있으니까 저 구청장이나 광역시에서는 군수. 다른 구청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신청.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그러면 신청을 받아갖고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갖고 여기 강남구라고 그럴까요? 강남구. 자, 강남구에 재건축하려고 그래요. 아파트 재건축. 그럼 강남구청장이 재건축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거예요. 입안해갖고 서울특별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해주세요. 신청. 그러면 신청을 받아갖고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줘야 재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신청.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기초가 입안해서 광역이 지정한다. 딱 맞는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 경기도 같은 도에서는요. 기초지자체장, 시장, 군수. 도에서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요. 그리고 시장군수는 정비구역도 직접 지정합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해준다. 이러면 틀려. 이제 도에서는 그냥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고 그냥 시장군수가 정비사업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입안해서 정비구역도 지정해갖고 할 수가 있는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다 인정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한다. 땡.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땡. 자, 국토부 장관이 정하면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국책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국가가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은 절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에서는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되고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여갖고 시장, 군수 등이라고 했죠.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그리고 특광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그래서 이 결론은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누가 하는지가 다 달라버리죠. 그래서 정비법은 요 1단계부터 그냥 아주 골머리 썩는 거예요. 다 달라버리는데 특히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 그러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군수는 절대 수리권자 안 된다. 그런데 정비구역은 특광시장 군수가 또 되네요. 군수. 그래서 군수가 또 되는지 안 되는지 할 때 이 군수가 죽일 놈이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정비구역은 특광시장 군수. 자,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그 이하에서 우리 정비법에서는 다 권한자가 누구냐? 시장군수 등, 시장군수 등이 다 권한자가 돼요.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 뭐 인가권자도 되고 허가권자도 되고 다 되니까 이 시장군수 등이 권한자니까 이 두 개만.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정비구역은 특광시장 군수다. 이런 이제 권한자는 기본계획, 정비구역 이 두 개만 정리하면은 오히려 간단해. 나머지는 다 시장군수 등이 합니다. 자, 그래서 21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정비계획의 수립 이렇게 써 있는데 정비계획은 입안한다 그래요. 입안. 그래서 결정하는 것을 정비구역을 지정. 그래서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은 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시장군수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 그리고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신청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한다. 그래서 이 옛날 조문 써놔왔고요. 자, 우리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갖고 또 정확하게 보면 돼요.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 입안해서 특광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 그래서 절대 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다음 옆 페이지에 보시면은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그래서 안전진단. 자, 얘는 무슨 사업만 있는 거냐? 재건축만 있어요. 재건축. 이 재건축은 투기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익사업 아니고. 그래서 멀쩡한 아파트 투기 목적으로 재건축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건축하려는 아파트가 노후 불량 건물인지 판정하는 것을 안전진단이라고 그래요. 아, 이거 재건축할 만한 아파트인지, 건물의 구조 안전성, 구조적으로 무너질 우려가 큰지, 또 설비의 노후도, 뭐 주거 환경의 적합성, 뭐 이런 것들 고려해서 아, 이거 재건축할 만한 아파트다 아니다, 이런 노후 불량 건물인지 판정하는 절차를 안전진단이라고 하고요. 이 안전진단은 재건축만 나옵니다. 재건축에서만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 주위에 이제 재건축하려는 아파트 단지 보면 안전진단 이거 통과했다. 그럼 프랜카드가 제일 크게 붙는 거예요. 경축 안전진단 통과. 그 안전진단 통과했다는 게 노후불량 아파트로 인정받았다. 그죠? 후진 아파트로 인정받은 건데 그걸 축하할 만한 일인가. 하여튼 그래서 이 안전진단 통과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대부분 재건축하려는 아파트 단지가 이 안전진단을 통과 못해요. 이 안전진단 자체가 까다로운데 또 몇 년 전부터 구조 안전성만 봐요. 주거 환경 이런 거 배점이 상당히 낮아져 갖고 구조 안전. 그럼 철근 콘크리트 이 시멘트가 자꾸 무너지고 막 그럴 염려가 큰 게 아니죠. 그래서 구조 안전성만 봤으니까 보니까 이게 또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더 까다로워져 갖고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만큼 이제 재건축이 또 어려워졌다 그 얘기인데요. 자, 아무튼 이 재건축에서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요. 자, 안전진단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시장운수 등 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시장운수 등은 이 재건축할 만한 아파트인지 안전진단부터 직권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한 때,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하기 전에 입안권자가 안전진단부터 직권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1번의 안전진단 대상. 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딱 끊고요. 그럼 주택단지 안의 건물이 대상, 아파트 단지 안에 집단적으로 건설된 아파트가 대상이 되고요. 근데 다만 다음에 주택단지 건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말은 안전진단 없이 그냥 바로 재건축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요. 그 박스에 1번 그것만 볼까요?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돼서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할 때. 그러면 천재지변, 지진 나왔고 이미 아파트가 붕괴, 무너졌어요. 그 아파트 무너졌는데 거기 가고 돋보기 보고 안전진단 기싸대기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천재지변동으로 붕괴가 됐으면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정비계획 입안해서 재건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6번으로 갑니다. 6번 220페이지 밑에 6번. 자, 시장운수 구청장 이렇게 쓰는데 시장운수 구청장을 시장운수 등, 자, 시장운수 등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 그리고 도시계획, 지역여건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재건축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노후불량 건물로 판정이 됐어도 바로 옆 단지에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 또 재건축하기로 결정하면 특정한 지역에 재건축이 집중이 되죠.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하고 도시계획, 지역여건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재건축을 할지 말지 결정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이 안 되니까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되죠. 재건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정비계획 입안하기 전에 안전진단부터 실시해서 그거부터 통과를 해줘야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비계획, 정비구역의 지정까지 우리가 봤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절차들 쭉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